안녕하세요. 크립토 매거진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진짜 미국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펄 연준 의장이 거진 맞짱을 떴습니다. 이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한데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에 이 말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랑 미국 중앙은행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 미국에서도 거의 처음 있는 일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싸움으로 인해서 금리, 주식, 채권, 그리고 코인까지 다 움직일 수 있는 변수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과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뉴스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직도 이벤트 신청 안 한 사람이 있다고요? 크립토 매거진에서 지금 이 새해맞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타고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팝업으로 바로 뜰 텐데요. 이벤트라고 해서 말만 그런 거 아니고 실제로 지급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1등은 무려 상품권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은 5만원, 거기에 상품권, 커피 쿠폰까지 생각보다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참여는 무료고 안 하면 당첨 확률은 제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할 이유가 없는 이벤트죠. 고정 댓글 타고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팝업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신 김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냥 말싸움이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가 제롬 펄 연준 의장에게 소환장을 보냈어요. 소환장이라는 게 뭐냐면 조사하겠다, 법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는 의미죠. 그럼 여기서 다들 드는 생각, 아니 파월이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아니 중앙은행장을, 그것도 퇴임을 몇 달 앞둔 사람을 이런 식으로 건드린다고? 지금 파월 의장 퇴임을 한 4개월 정도 앞둔 상태죠. 법무부가 내세운 이유는 연준 본부 건물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공사 비용이 처음 계획보다 크게 늘었고 이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 이걸 바로 문제로 삼은 거죠. 구체적으로 뭐 옥상 정원이다, 인공폭포다, VIP 엘리베이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면서 사치성 공사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곧바로 공개적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게 진짜 흔한 일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정치인을 상대할 때 굉장히 조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3번 정도 내렸잖아요. 현재는 연 3.75%인데 트럼프는 항상 성에 차지 않아 있습니다. 파월을 향해서 Mr. Too Late이다, 맨날 늦는 사람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었고 멍청하다는 식으로 조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을 사실상 직접 겨냥해서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행정부가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행위다. 그리고 핵심적인 말은 이겁니다. 이런 압박은 연준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해왔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쉽게 말하자면 금리 문제 때문에 지금 나를 건드리는 거다, 이렇게 받아친 거죠. 여기까지 오면 이건 더 이상 건물 공사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 파월, 그 정책 충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월가가 바로 반응합니다. 장 초반에 미국 주식시장 확 밀렸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너무 과대한 대응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금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죠.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 이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 변호사를 이 법무부 장관에 앉힌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월가랑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지시냐,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님 마음을 좀 사야겠다 하고 혼자 나선 거냐, 이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나오는데 재밌는 건 트럼프는 겉으로는 법무부 독자적 판단이다 이러면서 살짝 발을 빼고 있어요. 이쯤 되니까 진짜 사상 초유의 장면이 나옵니다. 전직 연준 의장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냅니다.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 다 전 연준 의장이죠. 다들 뭐라고 하냐면 이건 연준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신흥국에서나 볼만한 장면이다. 미국에서는 있어선 안 된다. 옐런 전 의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파월이 위증했을 가능성
거의 없다. 이건 거의 파월편을 공개적으로 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처음엔 주식이 떨어졌다가 다시금 회복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금 가격이에요. 금이 갑자기 온스당 4,600달러 위로 휘어오르기도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좀 불안한데? 뭔가 안전한 데로 가야겠다. 바로 이 신호입니다. 보통 금이 이렇게 튀면 비트코인도 같이 가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올랐다가 내려오고 또 올랐다가 내려오고 지금은 91,000달러 근처에서 널뛰기 중에 있습니다. 이건 딱 한마디로 시장이 지금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죠. 이제부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싸움이 일회성 해프닝이냐 아니면 시장 판을 흔드는 변수로 계속 남을 거냐. 이걸 판단하려면 지금 시장이 어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떤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지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공포와 탐욕지수 25점을 기록을 하면서 어제보다 1점 낮은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좀 90,000달러 선에서 횡보세를 보이다 보니 투심도 좀 쉽게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물 ETF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도 간밤에는 비트코인 쪽으로 기관이 순유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순유출세를 보이다가 5거래일 만에 스탠스를 바꾼 거고요. 이더리움 또한 3거래일 연속 순유출세를 보이다가 4거래일 만에 순유입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주요 알트 현황도 체크해보도록 할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6% 하락세를 보이면서 91,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또한 1%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3,1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디지털 자산을 회사 재무자산으로 편입하는 기업, DAT 기업들은 이런 횡보장 속에서도 오히려 암호화폐를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스트래테지가 반년 만에 최대 규모 매입 소식을 전했죠.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규모고요. 1조 7천억 원어치 추가 매입해서 총 보유량이 68만 BTC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2.4만 개 추가 매입한다고 하죠.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채택한 기업 중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총 보유량 416만 이더리움으로 약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9조 655억 원 규모인데요. 이번 매입 확대가 궁극적으로 이더리움 전체 유통량의 5% 보유라는 장기 목표를 향한 행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 목표치는 약 600만 이더리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기업들은 지금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 그대로 사모으고 있는데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가격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렇게 사들이는데 왜 안 오르지? 도대체 오르려면 뭐가 더 필요한 거야? 이런 생각들 요즘 다들 한 번쯤 하셨을 건데요. 이럴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차트만 그냥 주구장창 혼자서 들여다보면 계속 같은 고민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답도 없죠. 오히려 시야가 더 한 방향으로 편향되기 때문에 답답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구간일수록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소통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방에 오시면 지금 같은 이런 횡보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기업들의 매집 혹은 시장에서 나온 주요 매크로 이슈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막연하게 느끼는 이런 불안이나 궁금증도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따지는 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각을 빠르게 공유하고 흐름을 함께 점검하는 게 훨씬 중요한 시기인데요. 답답한 장일수록 혼자 버티는 것보다 크립토 매거진과 함께 시장을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크립토 매거진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이실 텐데요.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문의하기 버튼 누르시고 소통방 참여 원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새해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상품까지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